랩의 출발은 2대의 턴테이블과 하나의 마이크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 뉴욕의 DJ들이 파티의 흥을 돋기 위해 노래와 노래 사이 또 다른 노래를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고, 음악을 트는 동안 간단한 가사를 흥얼거리는 데서 랩이 탄생했다는 거죠. 리듬에 맞춰서 라임을 이루던 가사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던 랩은 현실에서 억압받던 창의적인 젊은이들의 마지막 수단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어느새 새로운 세대의 현대시로 추앙받기에 이르렀죠.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래퍼 슬링님 모시고 이 힙합 음악의 가사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릭님 다시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이제 슬릭님의 성장 과정과 또 이제 철학, 그런 이제 자기 만족과 그 자기 자랑이 충만하던 시절을 지나 좀 더 성장된 어떤 인격으로서 음악을 하는 어떤 슬릭님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항상 자기 음악을 하고 또 사회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음악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그런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희가 모두가 아는 뭐 비틀즈부터 해서 저는 제가 패신저라는 이제 저 위쪽에 북쪽 지방에 계신 아이리시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Scare Away the Dark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생각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런 노래를 나도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진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얘기들을 어떻게 수식하느냐,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단순히 나의 뭐 사랑과 어떤 힘듦과 분노를 넘어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들이 있고를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떤 존경심이 좀 생기는데, 오늘 그런 분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아이고. 네, 한번 칭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속마음을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 나온 마걸스, 이 곡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보면 자, 이 곡은 이제 또 이 여성의 날 기념 행사나 집회 현장에서 또 많이 인권운동 이런 쪽에서 또 많이 울려졌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좀 부럽죠. 나도 인권운동. 참 어떻게 보면 민중가요 같은 느낌으로 되게 좀 쓰신 것 같은데. 너무 셌나요? 이걸 쓸 때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만. 그랬어요? 네. 어떻게 그럼 이 곡을 썼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곡을 처음에 떠올렸을 때는 그냥 그 간단한 리듬이 떠올랐어요. 네. 나는 do it for my, do it for my 요 리듬이 생각이 나서 네. 요 리듬을 후렴에다 넣으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고. 그러면 질문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가 완성되기까지의 의미를 따지기보다 네. 그 과정을 조금 부탁드려야 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사가 나오기 전이죠. 네. 그럼 처음에 이 랩이 나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후렴이 먼저 생각이 네. 났다. 후렴의 리듬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네. 요 리듬을 뭔가 활용한 네. 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버스 타고 작업실에 가는 그 동안 이제 비트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비트를 너무 좋네요. 네, 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그 리듬과 그 BPM에 맞는 비트들을 몇 개 이렇게 골랐죠. 네네. 골라서 이제 작업실에 도착을 해서 그 비트를 띄워놓고 이제 일단은 훅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리듬에 맞춰서 do it for my, do it for my 요
라인을 생각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뭔가를 위해 뭘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그때 이제 2017년에 한창 이제 제가 침취해 있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은 do it for my girls, do it for my girls.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후에 do it for my girls, do it for my women, 그러니까 그 네네네. girls, women, femme, sisters, 이런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벌스를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이 가사를 한번 쭉 보고 이 얘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용기야라는 네. 그 해시태그 트위터상에 네네. 그 해시태그가 이제 돌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예술계, 문학계, 무슨 정치계의 성폭력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네.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네네. 때라서 그러면은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나는 너의 용기야로 가보자. 해서 그 말을 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제가 썼던 가사들은 사실은 다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이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요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막 자기 애가 충만하던 네. 제가 스스로에서 조금 멘탈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긴 했거든요. 네네. 그런 감정을 한 번씩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밖에 나와보니 내가 제일 못하네. 그쵸,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약간 또 엄청 충격을 받은 네. 거죠.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동네에서 나 잘했구나. 네. 그래서 뭔가 나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들을 쭉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떻게 노트로 쭉 써서 정리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비트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가셨나요? 보통 작법하실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 줄을 쓰고 네. 그거를 비트 위에다가 리듬을 정리를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리듬의 반복구일 수도 있고 변주일 수도 있는 그 다음 리듬을 생각하고 네. 그 다음 리듬에 맞춰서 가사를 써요. 그러면은 일단 쓰고 싶은 줄을 쓰고 네. 말을 쓰고 네. 거기에다가 일단 원하는 말이 있으니 그 리듬을 들으면서 네. 거기에 다시 새롭게 좀 더 리드미컬하게 뭔가 라임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이 또 보인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걸까요? 들린다. 게 들리죠. 네. 들린다라는 것이 어떤 리듬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네, 저는 리듬이 항상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말씀을 되게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주시는데, 네. 메시지도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게 글이 아니라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사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노랫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리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리듬을 먼저 설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리듬에 좀 제일 적합할 것 같은 자모음 조합들을 생각해서 네.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골라서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작업일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한번 빠져들면 네, 쉽지 그 않죠. 작업 약간 퍼즐 맞추듯한 네, 느낌도 맞아요. 좀 들 것 같고 퍼즐 맞추는 게 저희 취향이 또 좀 맞아야 되겠지만 근데 되게 아주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말도 듣지만 그 뉘앙스를 많이 듣잖아요. 네. 표정을 듣고 태도를 들으니까 그게 결국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말투에서 나오는 게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힙합이라는 장르상 말과 좀 더 가깝다 네. 했을 때 그런 면에서는 시처럼 운율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뉘앙스를 잡을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원하는 말들을 어떻게 잘 넣을 수 있느냐에 네. 대한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리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뭔가 힙합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네, 맞아요. 다양한 리듬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어요. 네, 저는 정말 이것도 되게 지나간 이론이긴 하겠지만, 네.
음악의 장르를 나누는 것은 리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랩이라는 게 힙합에만 국한되어 있는 작법은 아니지만 네. 만약에 내가 힙합 리듬 위에다 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일단은 힙합 리듬이 뭔지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그런 어떤 래퍼들이 사용하는 어떤 리듬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인 리듬을 들으면서도 되게 신기해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멜로디가 있으면 사실 멜로디라는 것은 그 반주와 어떻게 보면 궁합이 좀 맞아야 되는 그게 좀 있어서 신경을 되게 쓰는데 네. 오히려 힙합 같은 경우는 비트라는 어떤 한정된 거 안에 다양한 것들을 계속 그 뉘앙스와 리듬을 넣어야 되니까 네. 거기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좀 들리니까 그러면 보통 왜 연습 같은 거 하잖아요. 보통 네. 노래는 발성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랩은 어떤 식의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연습을 해야 되나? 연습하죠. 어떤 연습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연습은 발음 연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음절의 말들이 지나가니까 네네.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네. 알려드릴 때도 제가 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때도 네. 다른 음악, 다른 작곡과 랩의 다른 점이 많은 음절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일단은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발음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리듬 연습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리듬 연습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리듬 연구겠지만 네. 이제 다른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래퍼들이 거의 대부분의 힙합 음악은 4분의 4박자인데 네. 4분의 4박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네네.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듣다 보면은 또 이게 들어오는 게 또 있고 하니까. 네, 그쵸. 그렇네요. 재밌네요. 그런 어떤 힙합의 래핑. 그럼 보통 어떤 작업의 방식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때마다 좀 다를까요? 뭐 이제 곡을 쓸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가사가 먼저냐, 멜로디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랩에 있어서는 보통 뭐가 우선이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상관없이 방금 하신 대로 어떤 아까 버스에서는 네. 어떠한 후크가 생각이 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가는 건지. 저는 좀 리듬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뭐 허밍이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따따따따따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요 리듬을 사용해 보자라고 네.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위에다가 가사를 얹는 게 보통의 방식이고 만약에 뭔가 외주가 들어왔다. 외주는 또 좀 다르죠. 좀 다르죠. 그러면 좀 다르죠. 네, 외주는 좀 개념이 다르죠. 네, 외주가 들어오면 주제부터 생각하고 네.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박자는 뭘까 네, 또 생각을 그래. 해야 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분위기 또 맞춰줘야 되고 그렇죠. 상업적인 것과 이제 자기 표현적인 것도 좀 다르니까. 네,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 상업적인 질문들이 좀 있는데. 상업적인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어떤 태도였어요. 그렇죠. 네. 아닐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풀어 나갈까에 대한 퍼즐을 풀듯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오디션 프로 나가셨잖아요. 네. 이제 경연 프로 나갔으니까 경연 프로는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거기는 완전 상업적이잖아요. 그렇죠. 발성조차 상업적으로 하셨던데.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좀 궁금해서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발성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구나. 믹스 차이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믹스도 훨씬 더 상업적으로 가서 탁탁 쏘게 만들긴 했지만 네. 발성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좀 다른가요? 자본주의 가사. 다르죠. 완전 다른가요? 다르죠. 완전 네. 다르군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죠. 그런 게 또 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가사를 하나 자본주의적으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꿈과 희망에 대한 노래를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얼마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욕을 잘하는 사람은 보통 욕을 많이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니까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잖아요. 연습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주로 생각하는 주제나 그 방향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자기 언어 방식이나 대화의 주제가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말투와 사회적인 단어들과 사회적인 문장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문장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토론을 위한 어투, 말투를 잘 쓰듯이. 그러면은 지금 슬링님 머릿속에 있는 그 메커니즘이 뭔지 좀 궁금한 거죠. 왜냐면 마냥 사랑 노래를 넘어서 이제 보통 노래 대부분은 사랑 노래일 경우가 많으니, 근데 지금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사적인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 내 바램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느끼는.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주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주제들이 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제들은 용기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한테 사람들이 항상 뭐 슬링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슈퍼 겁쟁이거든요. 겁쟁이시군요. 네, 엄청 네.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를 늘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네.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용기라는 게 뭘까? 네. 왜 나 같은 겁쟁이의 말을 듣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그 용기라는 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요새 약간 꽂혀가지고 네. 이제 마걸스라는 곡을 만들 때 들었던 생각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가사로 쓰면 결국에는 부르는 사람은 나니까 네. 그게 내 목소리로 퍼지는구나. 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목소리로 말하게 된다면 그걸 결국엔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듣게 되는 거고 네.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 목소리로 내보내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주는 행위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썼던 가사들을 계속 보면은 되게 자의식 소잉맨이거든요. 자의식 과잉과 반대. 자의식 소잉. 네, 소잉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으셨어요? 너무 반대로 가셨는데 지금. 네, 반대로 갔는데. 네. 자의식 소잉인 나지만 계속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다. 네. 라는 가사를 가장 요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좌절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게 저겠지만 저한테는 괜찮아. 너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는 행동이야. 라고 정리가 됐어요. 네. 와, 그렇군요. 네.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보면은 소름 쫙 돋고 울었습니다. 와, 최고. 더 말이 필요 없다. 어떤 그런 바람들이나 생각들이 좀 전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작사법을 또 찾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궁금한 게 그러면 주로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 음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삶이라는 게.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용기에 대한 얘기든 어떠한 감정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그것이 음악으로까지 넘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슬링님만의 순서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다 써놓는 것 같아요. 글을 쓰세요, 이렇게? 일기처럼? 일기라고 보기도 되게 멋한. 그냥 글. 그냥 생각들을 글, 나열할 막글.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순화시켜서 에세이. 이런. 너무 순화되는. 미화됐네요. 그냥 가사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때그때 느껴지는 짤막한 감정들이나 상황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덥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쭉 써놓고 메모장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쓸 때는 이 말을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면 네. 내가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문장들을 써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보통은 그렇게 대화체로 많이 좀 써요. 그 시야가 좀 바뀌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1인칭 근데 1인칭, 지금은 들은 건 오히려 3인칭의 느낌이 들거든요. 시야가. 네. 그렇죠. 저는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쓰긴 해요. 그러니까 좌의식 소익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랩스타로 성공한 영화가 있다고 가정을 한 후에 과잉과 소잉의 대화. 네. 근데 이제 과잉 친구가 소잉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역할극을 하기도 해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되게 뭔가 혼내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네. 과잉 친구가 소잉 친구를 자주 혼내시는 스타일이신가요? 그거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제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네. 분명 나는 뭔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런 가사를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혼나고 있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리듬으로 바꾸고 막 이게 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보통은? 말처럼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말을 이렇게 비트 없이 뭐 음악 아닌 말을 주고받을 때에도 분명히 어떤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라는 게 생기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이 사람이 진짜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보통 멜로디에 가사, 언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멜로디와 가사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멜로디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떤 발음이 그리고 어떤 모음이 자음이 잘 붙느냐 쉽게 불려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타협하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멜로디적인 포인트가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표현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언어적으로 적어도.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의 속에 감정을 넣으니까. 왜냐면 사실 용기에 대한 내용이나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스펙트럼은 사실 노래에서 나오기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엄청 돌려서 얘기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힙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좀 더 진실성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의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 정도 공감하는데요. 네. 일단은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가 더 많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진실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좀 더 진실성 있는 것이다. 라기보단. 네. 그러니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네네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왜냐면 공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겪은 일 같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인데 이제 50%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는 랩도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죄송해요. 제가 멜로디를 너무 간과했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됐다기보다는 랩에서 사용하는 멜로디 라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 다르잖아요. 맞아요. 높낮이가 확실히 있죠. 엄청 다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음정이 여기 이 부분에서는 높아져서 뭔가 화내는 것처럼 이야기해야지 이 부분에서는 차분하게 이해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단어를 이렇게 멜로디를 넣을까 이렇게 멜로디를 넣을까 이런 것들도 랩에서도 확실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그렇군요. 네. 와. 네, 저의 생각을 또 좀 깨트리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미묘하지만 그래도. 근데 그게 미묘함의 차이가 거기서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랩을 들으면 분명히 멜로디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저희 벌써 시간이 질문을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앉아서 저는 지금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작사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렇게 또 저희 슬링님과 좀 나눠봤는데 네. 이제 또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슬링님의 변화 그리고 지금까지 낸 것 말고도 또 어떤 생각들이 더 있는지에 네. 대한 궁금함이 또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싱글이 나오는데 네. 그 싱글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또 자의식 과잉일까요? 소행의 슬릭일까요?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신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앨범에 담을 이야기는 사실은 엄청 다시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비거니즘, 페미니즘, 뭐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루는 사람이지만 결국엔 그게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사는지에 따라서 저만의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자면 슬릭이 생각하는 비거니즘은 이런 거야. 이런 말보다도 네. 비건으로 살아보니 이렇다더라. 이렇더라. 그 전에 비건으로 살지 않을 때랑 전혀 다른 감정이 느껴지더라.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게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퍼지면서 나라는 개인에게는 이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인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많이 알려지게 된 노래들에 비해서는 훨씬 개인적인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들의 네. 변화들은 앨범이 나오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자신의 얘기를 쭉 듣는 느낌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제가 좀 달라지는 거이지만 관찰자가 좀 달라진다고 느껴지지만 또 같은 슬릭의 생각들과 슬릭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릭님이셨습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이삭의 습작노트 2018년 2월 26일 열등감이 넘치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뭐 딱히 한 건 없는. 조금 다른 건 스스로의 한심함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인달까. 모든 것이 느리고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루하루 인생이 늙어가는 것보다 느릴 순 없겠지. 누군가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맞춰가는 것 또한 불가능할 테니 이런 생각들도 쓸쓸하게 잊혀질 하루의 잡담이지만 그 또한 이 세상에 빛나는 것 사이에 비치는 그림자라도 만들 테니 내일은 좀 더, 내일은 좀 더 잘 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실 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글도 썼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슬링님의 어떤 현실이 그런 스스로의 성장 환경과 여러 가지의 그런 얘기들을 바탕을 했다면 저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자존감이죠. 소잉 홍이삭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정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자기 음악을 하겠다,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함과 답답함이 좀 있는데, 저도 그 안에 동참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었지 않았나, 또 그런 사람의 하루의 이야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의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래퍼 슬링님 모시고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전 분들은 이제 뭔가 작사가로서의 위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얘기들을 좀 더 좋은 가사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의 대화는 뭐랄까요, 좀 더 개인적인 얘기에서 넘어서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또 그것이 어떻게 음악으로 또 가사로 글로 전달되는 것이냐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들이 참 풍족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네, 오늘도 또한 너무 많이 배웠는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모실 손님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삭의 이삭줍기.